국방부와 방사청은 22일 오전 미국 케이프 커네럴 우주군 기지에서 우리군 정찰기선 4호기를 발사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국방부는 6년차 예비군을 대상으로 4월 28일부터 5월 10일 그리고 6월 4일부터 6월 20일까지 예비군 훈련 원격 교육을 실시합니다. 세 번째로 국방부가 주최하고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주관하는 제3회 ICT 신기술 국방훈련단 발표가 오는 22일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마지막으로 국방과 연구소는 4월 과학의 달을 맞아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전국 4개 지역 초등학교 학생들 청원, 대전, 삼척, 태안군 등 연구시설에 초청해서 시험 행사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얘기는 공군 서울공팀장입니다. 이 시대 탄과 탱크는 아직 수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탄은 총 500발 중에 495발을 찍고해서 이제 5발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해당 조종사에 대해서는 문책 수준에 대해서는 안전 분야 처분 심의위원회하고 조사 이후에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거두게 하는 겁니다. 사고 대책과 관련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 조작 예방 대책을 검토해서 적용할 예정이고, 공군에서 지난 오폭 사고 이어서 연이은 사고에 대해서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3월 오폭 사고 이후에 인력, 조직, 비행 절차 등 비행과 관련된 모든 시스템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고 새롭게 재창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비행 운영 혁신 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사고를 계기로 비행 안전과 신뢰 회복을 위한 100일의 약속이라는 프로젝트도 내일 시행을 하고 있고, 오늘 9시부터 9시 30분까지 공군 사무총장 주관으로 비행대 지휘관회의를 화상으로 실시해서 사고와 관련된 안전 관리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하였습니다. 공군에 축하드립니다. 차례. 예, 저 TV조선 신동승입니다.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바로 위에 비상 투어 버튼이 있었다. 송풍구 풍량을 조절할 때 이게 잘못 눌린 건지, 아니면 뭐 비상 투어 버튼은 어떤 이머전시에서 좀 적기 같은 거 있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일단 설명 부탁드립니다. 조종사는 투명 바이저 위에 야간 투시경을 촬영하고 있었고, 조종석의 히터 통풍이 바이저 사이로 들어와서 시야의 불편을 느낀 후방석 조종사가 임무 집중을 위해서 송풍구의 송풍구를 조절하려다가 송풍구 바로 위에 비상투하 버튼을 잘못 누른 사고입니다. 비상투하 버튼은 약 3.5cm 높이의 원통형 프레임, 가드가 버튼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 그 원통형 프레임 입구로부터 비상투하 버튼은 약 1.5cm 안으로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비상투하 버튼을 누르기 위해서는 그 가드가 먼저 있고 그 안에 이렇게 투하 버튼이 들어있는 형태였는데 송풍구 바로 위에 투하 버튼이 있고 송풍구는 지름이 약 3.3cm 정도, 비상투하 버튼은 약 3.5cm 정도 이제 모양과 크기가 유사한 형태고 위치도 비슷한 위치에 있다 보니까 조종사가 임무에 집중하면서 히터 송풍구와 비상투하 버튼을 올인해서 부주의하게 비상투하 버튼을 작동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되었습니다. 그 위에 있어서 누르다가 잘못 누른 게 아니라 버튼을 헷갈렸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죠? 일단은 조종사는 이제 바람의 양이 이 바람이 바위가 안으로 들어와서 시야에 불편함을 느꼈기 때문에 임무를 위해서 그 바람의 양을 조절하기 위해서 그 송풍구 안에 보면 이제 그 여러분들 보통 그 버스 천정에 있는 바람 양을 조절하는 그런 송풍구와 비슷한 구조의 그 장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안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동그란 커버가 있어서 그걸 누르면 이게 접히면서 바람이 많이 나오는 형태고, 눌러서 이렇게 앞으로 원형 커버를 닫으면 바람이 막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조종사가 바람의 양을 조절하기 위해서 그 커버를, 송풍구의 커버를 누르려고 했던 걸로 추정이 되고, 누르려고 했던 행동을 이제 비상투하 버튼에다가 누르게 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면 그 사고기의 수감성 조종사 분이셨죠? 네. 그분의 조종 시간하고요, KL1 이용 경험이 있으신 분인지. 해당 조종사는 870여 시간의 비행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KL1 조종도 700여 시간 이상 비행을 하고 예, 박대장. 예, 박찬 세계보 기자입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을 보면은 두 가지 버튼이 약간 좀 유사하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잠재적으로 봤을 때 조종사가 우인을 할 잠재적인 위험은 좀 있었다고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그렇게 비슷한 상황이고 야간 훈련이고 바이저에 야투경을 끼고 있다면은 야투경을 끼고 있을 경우에는 맨눈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시야가 제한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야투경이 성능이 좋다고 해도. 그런 상황에서 훈련 도중이었는데, 그렇다면 이걸 잠재적으로 좀 우인해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이와 유사한 사례 아니면 우인할 뻔했던 사례가 전혀 없었는지하고, 그에 대해서 혹시 사전에 대비책 같은 것은 마련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이번 사고 수습 과정에서 우인을 할 수가 있다면 아예 근본적으로 우인을 제거해야 되니까 그러한 우인이 없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적으로 모두자 예방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적용할지는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고요. 지금까지 이런 이기적 결함에 의한 비상투하 사고는 과거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조종사의 오작동에 의한, 모두작에 의한 비상투하 사고는 처음입니다. 그런 부분들 좀 예방 대책을 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개하기. 네, 원수배 끝납니다. 바이전에 바람 들어온 경우가 좀 일반적인 상황이고요. 기초포로 연료 탱크 실탄 500발 포함하는 무게가 어느 정도고, 이 떨어진 상공 높이는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떨어진 지역 그 위치는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투명 바이저 위에 이제 야간 시스템을 착용했다고 말씀드렸고, 바이저가 조종사의 안면부에 완전히 밀착되는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완전히 바람을 차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정면에서 오는
바람은 차단이 되지만 조종사가 인도를 위해서 고개를 돌리거나 방향을 바꾼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각도에 따라서 약간씩 바람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의 공조장치도 성해제거 모드라든가 이런 모드를 변경하거나 통풍구의 각도를 조절할 경우에 얼굴에 안경을 쓰더라도 얼굴에 바람이 닿는 그런 구조가 이상한 모습이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기총 포드와 연료 탱크의 지원은 기총 포드는 1.8m 길이고 지름은 40cm, 무게는 기총 칸을 포함해서 약 120kg입니다. 연료 탱크는 길이가 3cm, 지름이 40cm, 무게는 연료가 찌해되지 않은 상태로 35kg입니다. 떨어진 지역은 일단은 꾸준한 좀 경사가 있는 산악 지역으로 파악하고 있고, 수화 고도는 제가 추가로 확인해서 실탄 500발 무게가 어느 정도 주셨어요? 실탄은 250발 기준으로 32.5kg. 궁금해 추가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양기가 차이가 여기까지만 더 여쭈면 지금 진행 중인 한미연합 방송이랑 필드 플래그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수동 플래그 훈련은 전체 비행 계획 중에 이번 사고로 인해서 오늘 비행 취소를 고려하면 취소된 비율은 한 10% 정도, 약 50% 정도의 비행 인구가 취소된 거고, 훈련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일 오후부터 조기에 비행 재개를 한 거기 때문에 훈련 성과를 달성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기현 조선일보 양쪽입니다. 100일의 약속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성격의 어떤 내용의 프로그램인지 설명을 조금 더 추가해 주십니다. 네, 그 부분은 제가 내용만 좀 전달을 받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좀 더 추가 확인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게 지난 오폭 사고가 아니라 이번 기관총 낙하 사고 이후에 100일의 약속 이런 사고를 계기로 있습니다. 진행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사고가 과거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럴 때마다 공군이 공지하지 않았던 것, 그러니까 주로 공지 안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번 이례적으로 이런 사고 사실을 금융권들께 공개하시고 공지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공군이 사고를 공지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사고를 말씀하시는지 이렇게 제치순으로 벌어지는 사고가 왕왕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비상투하 버튼을 눌렀을 때도 인명피해 없으면 공지 안 했던 사례들을 제가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신속하게 공지하신 이유가 과거와 상황 판단이 어떻게 달라지신 거예요? 양 기자님께서 어떤 사고를 어떻게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공군에서 벌어지는 사고에 대해서 정말 경미한 사고가 아니고는 국민들께 다 알고 있고요. 이번 사고도 그런 차원에서 공지를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00일의 약속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구체적 설명도 못 하시면서 지금 하시겠다고 홍보하시는 건가요? 홍보는 아니고 아까 개인 사고의 후속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명드립니다. 추가님이 박기현 예, 경향신문의 정피합니다. 지난달 3월 6일날 포천 유럽 사고 이후에 3월 10일 이윤수 공군 참모총장께서 직접 불필실에 오셔가지고 대부분이 사과를 받습니다. 당시에 뼈를 깎는 사고로 조직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 재발 방지와 후속 대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43일 만에 다시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면 총장님 처리하시는 건가요? 총장님 거치에 대한 부분은 지난 오폭 사고 중간 조사 결과 발표 때 총장님께서 직접 언급을 하신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추가로 드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당시에 이제 3월 6일 옥국사도 이후에 공군에 대한 비판 여론이 엄청 높았고, 당시에 3월 10일 날 이용수 참모총장께서 사과를 하신 다음에 비판 여론이 많이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43일이 지난 이후에 다시 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오늘 브리핑에는 공군 본부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었습니다. 공군은 화장실 갈 때의 마음과 화장실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게 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사안을 공군 본부에서 안일하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공군은 이번 사고를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고 내용에 대해서 대표에서 와서 왜 설명을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주말간에 사고 원인으로 추정되는 보도들이 일부 있었고, 기자 여러분들께 좀 더 이 부분을 빠르게 알려드려야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오전에 문자 공유를 해드렸고, 그리고 제가 지금 추가적인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해해 주시면 3월 6일 사고 당시에 공군의 3월 6일 옥구 사고 당시에 공군에서 나타났던 공군 참모총장께서 인정하셨던 부분은 조종사의 과실뿐만 아니라 보고 체계 그리고 대국민 공지까지 총체적인 부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브리핑에 공군 본부께서 아무도 오지 않으신 것은 이번 사고에서도 대국민 공지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반증적인 요소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물론 그 사고에 대한 부분을 누가 어떻게 설명드리느냐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사고의 내용과 경위, 이런 원인들을 명확하게, 또 자세하게, 또 최대한 빠르게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것 또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이 정례 브리핑에서 설명드리겠다는 점을 이번 사건 관련해서 관련자 처벌 혹은 관련자 처벌 논의 관련해서 진행해 보았습니다. 사고조사가 마무리되면 관계자들에 대한 사고 관계자들에 대한 문책은 안전분야 처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민해. 이어진 질문인데 공군본부 오늘 전투임무 만든지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 총장님 지휘관 회의 지금 말고 사고 이후에 지휘부에 특별히 사고 관련해서 좀 코멘트 하신 거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공식적으로 오늘 공군본 전투임무가 맞습니다. FSMS 이후에 전투임무이고 사고와 관련된 인원들, 대책과 관련된 인원들은 모두 출근해서 전환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선생님께서 사고와 관련돼서 언급하신 부분은 추가로 있는지 확인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군의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네. 연합뉴스에서 오늘 발표해주신 게 중간조사 결과 발표인지 어떤 조사 결과인지 궁금하고요. 하나 더 K1 분위기가 올해 NK 한국탄도를 주장을 하나요? 일단 그 사고 원인이 워낙 명확한 사안이라서 오늘 말씀드리는 사고 원인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KA1은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기총과 로켓을 무장으로 장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추가로 확인되는 것이 있으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네, 미국 국토에 있던 우리 일본을 됐었다는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한국과 한국이 생각하거나 사실 있습니다. 우리의 한국에 무슨 영향을 평가하시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사령부에서 홈페이지에 정치적 전력 이동에 대해서 정확히 밝히는 것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동별 효과는 좀 효과받고 설명드릴 것입니다. 그 유언비 후반 조율은 그 전략자산 전개 설명으로 여러차례 후보도 하고 말씀도 하셨는데 이게 한번 또 안 보이셨나요? 그걸 기대한데 가까이 왔다는 것에 대해서 좀 뭐가 잘못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비용기는 통상 이게 확정업체의 이해 차원에서 하는 걸 오는데 감에서 오는 것과 이번에서 오는 것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이걸 특정한 사용국의 전략의 운영 계획에 따라서 오는 겁니다. 필요한 협조와 협의를 해나가서 질문 있으십니까? 문제가 보통 방청사로 기억하는 데서 여쭙고 싶은데요. 여러 봤는데 방청사 수행 중 300씩 비용이 불사과 감찰 방청 보면 그래서 민주당 안에 따라서 타부석 이관 시에 실질적 해당 임무를 관련부서들이 수행 경험 없고 전문 역량도 미흡하고 임무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돼서 특히 훈련 재개정 없이 인사조차를 거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민주당에서 특히 방청사 개혁의 명분으로 신상 개혁 이후에 개혁 방지를 위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경우에 사실 제2, 3의 개혁 오히려 있을 경우에도 개정 방지 기능 등이 사라지게 되어서 사실상 이 명분대로 맞지 않다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있는데 방청사의 고유 임무를 국방부 산하 타 부서로 분장이 이관하는 방안이 작전적이거나 조직적 필요성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방청사 사령부 임무가 사실상 쪼개기나 분산하는 게 현실성이 있는 방안인지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질문이 있어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지금 단계에서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정책적으로 국방부가 결정하거나 이해되는 게 아니고 그 정당의 정책적인 검토인 것으로 알고 있는 국방부가 답변드리려는 겁니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면 그렇게